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를 아주 사랑하고 추격하는 천회장입니다. 오직 삼성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처음에는 쭉 빠졌다가 살짝 기미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주가가 또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어보면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은 천회장만의 그런 촉이 있습니다. 촉이 있어요. 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어제 뭐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재용 회장 무죄 나왔죠. 무죄도 나왔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도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삼성이 잘 흘러갈지 말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탄력 붙을 거예요. 탄력 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미국 증시로 전 세계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미국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가 전 세계 시총의 한 50%가 미국 시총이야. 미시총. 대단하죠? 제가 봐도 투자는 미국인 것 같아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일본 정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남아도 아니고 무조건 미국이다. 미국. 반면에 중국 증시 비중은 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졌고 미국하고 격차가 확대됩니다. 중국이 경기 둔화에 발목 잡힌 가운데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그리고 AI 경쟁에서 앞서나간 것 같아요. 그 시진핑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래요. 뻘짓을 하는 바람에 중국 경제 상황을 다 망쳐놨습니다. 저렇게 멍청한 놈이 참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욕 좀 할게요. 이처럼 멍청한 인간이 그래서 정권을 잡고 중국 인민들을 참 보살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 상황 다 폭망 만들어 놓고 거품 경제 다 만들어 놓고 진짜 중국의 인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어떻게든지 잘 살려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 하는데 완전 중국 경제를 아주 폭망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야, 이 공산당, 이 공산당은 무조건 패스구나, 패스. 걸러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을 누가 신뢰합니까? 이 주식시장은 신뢰인데 신뢰가 생명이고 하여튼 중국 관련된 기업은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상태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니케이에서는 그 금융 자료 제공업체 그 자료를 보니까 종합을 해보니까 미국 기업의 시총 합계가 2월 2일 날 기준 5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경 8,059조 원이래요. 6경 8,059조 원으로 세계 시총의 48.1%를 기록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1.6% 정도 높아진 것으로 2003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최고치다. 모든 게 다 미국이야. 미국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 6경이에요. 6경 8,059조 원. 반면에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증시는 경기 불안을 배경으로 하락세 이어가는데 시총 점유율이 10%로 쪼그라들었어요. 시작할 때 경제 대국이라고 큰 소리만 빵빵 치지 엉망이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끌어갔냐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5년 6월 보니까 20%였던데 20% 여기서 벌써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20에서 10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하여튼 안 좋아요. 중국. 미국과 그 중국의 시총 격차는 2001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로 벌어졌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수에서도 미중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고 세계 시총 상위 500개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은 236개로 3년 전에 비해서 15% 증가했는데 중국은 35개로 같은 기간에 60%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공룡들의 그런 명암이 엇갈린 결과예요. 텐센트, 알리바바의 경우 중국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큰 기대를 받으면서
2020년 세계 시총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뭐 26위, 61위로 이제 밀려났어요. 기업들의 성장 격차를 부추기는 것은 각기 다른 경제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서 2020년 알리바바를 비롯해가지고 기술 기업의 독과점 조사를 벌이는 등 수년 동안 빅테크 길들이기를 진행한 것 역시 중국 기술 기업들의 고속 성장에 찬물을 뿌린 거죠. 미래 성장 주도권을 둘러싼 AI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증시로의 자본 쏠림을 뭔가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되고 생성형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 보니까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엔비디아로 가는 거야. 미국 시총 순위 5위로 갔습니다. 5위. 야, 5위로 갔어요.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설득해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도 막고 있다는 거죠. 장비 수출도 막고 있더라.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른 게 어디냐? 결국은 인도,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가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세계 시총 500위에 드는 기업이 21개예요. 지난 3년 사이 2배 늘었고 인구 증가, 소득 확대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영 인도생명보험공사 등 내수기업이 약진이 두드러지네요. 일본은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의 투자와 주주 친화 정책 등을 배경으로 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시총 점유율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일본의 최대 기업이죠. 도요타. 지난해에만 32% 정도 주가가 오르는 등 TSMC, 삼성전자, 닌센트, 마우타이에 이어서 아시아 기업 시총 5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좀 많은 걸 또 느끼게 되네요. 우리도 참 빅테크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쭉 빠졌다가 다시 낙폭을 줄이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오후 되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이 들어와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래요. 아침에 쭉 빠지더라고. 6만 한 300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6만 1,400원까지도 가격 좀 보이고 있던데 6만 2천원까지도 갈 겁니다. 이제 뭐 주주환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면은 특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선주 오를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